안녕하세요, 한상우입니다. 오늘은 어, 개발자 실력이 빨리 느는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제 경험담이라서 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개발자 실력이 빨리 느는 방법은 어려운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문제가 이제 회사에서 시키는 문제는 사실 빠르게 실력을 늘리는 데는 좀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건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더 빨리 개발자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창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개발을 다 하면 돼요. 그러면 아주 실력이 빨리 늘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한 게 모바일 게임 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제 프로그래밍으로 먹고 사는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다른 아무한테도 의지할 수가 없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테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막 구현하고 싶은 기능이 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현할지 물어볼 사람이 주변에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에 검색도 하고, 그리고 검색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 페이스북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커뮤니티들 질문 게시판에다가도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답을 찾아내려고. 그리고 이제 알게 된 거는 개발자로서 실력을 올리는데 결국 필요한 건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는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랑 본인이 찾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저만 그렇게 됐냐? 실제로는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실력 있는 분들은 본인이 본인한테 태스크를 주고 과제를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꼭 굳이 창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프레임워크를 쓰거나 아니면은 해결해 본 적이 없는 과제를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해결을 해봐요. 현실적인 예를 하나 제가 알려드리면은 그 로드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로드 테스트. 로드 테스트는 뭐냐? 일부러 부하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서비스에다가 사용자 수를 엄청나게 늘리는 가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막 이렇게 늘리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의 컴퓨터에서 그만큼의 로드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해당 서비스로. 그러면 해당 서비스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만 느려집니다. 왜냐? 프로그래밍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어떤 것들은 동기적으로 작동하고 어떤 거는 비동기적으로 작동하면서 결과적으로 병목 현상이 생겨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서비스 전체가 느려지고 서비스 전체에 잡혀있는 그 병목 현상들, 큐들이 쌓여서 넘쳐버리면 컴퓨터가 꺼져버립니다. 멈춰버리죠.
뻗어버리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서버 다운됐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디도스 공격이나 뭐 이런 게 다 비슷한 얘기겠죠. 그래서 근데 실력 있는 개발자들은 그런 것들을 본인한테 해봐요. 본인한테 과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는 10만 명은 문제 없지. 100만 명은 문제 없지. 그래서 역으로 이제 그런 부하 테스트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대로 이제 부하 테스트를 걸려면 로드 테스트, 부하 테스트 그걸 걸려면 반대로 그거를 거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디도스 공격 방법도 알게 되는 거예요. 디도스를 막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디도스 막는 법을 알게 되고, 해킹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킹도 이제 어떤 사람들의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도 공격법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방어법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한테 과제를 내줘요. 근데 그 과제 중에 제일 큰 거는 창업을 하는 거다. 창업을 하면은 실력이 빨리 늡니다. 압도적으로 빨리 늘 수 있고, 대신 이제 개발 실력 말고 딴 게 많이 늘 수도 있겠죠. 개발 실력만 늘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프로젝트가 어려운 걸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만만해 보이는 거,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생각보다 일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실력이 이제 업그레이드 될 텐데, 그게 일정 임계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서부터는 가정법으로 모든 것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더 깊게 나가는 거는 더 나은 형태의 상태 관리나 더 나은 형태 유지 보수에 편리한 그런 컴포넌트 디자인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모리를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훅을 더 적극적으로 쓴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를 하냐? 개발자 도구나 테스팅 툴을 통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실력 있는 개발자들은 이런 순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의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성능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성능이 보이는 거는 정량적 지표죠. 정량적 지표를 발전시키고 동시에 같은 개발자들끼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자신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코드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합니다. 리팩토링을 하는 거죠. 리팩토링하고 개선하고 그 과정을 반복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테스팅 과정에 관심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개발자들 중에서 테스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 그 회사에,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테스팅에 대해서 그 베이스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큰 규모의 회사로 가시면은 그런 유닛 테스트나 아니면은 그 레벨에 따른, 배포 레벨에 따른 테스트나 그리고 함수 단위의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성능에서 병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잘라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거기까지 가는 건 이제 좋은 회사에서 배우면 되고, 그 전에 빠르게 습득하고 넓게 배우려면은 제 생각에는 창업이나 스타트업,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세 개를 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번외의 얘기인데, 오픈소스를 보는 게 좋습니다. 오픈소스를 본다. 제가 대기업에 다니시는 개발자분들도 많이 만나봤고, 그리고 현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어떤 회사 규모가 어떤 분들이든 자신들이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나 모듈에 대한 소스 코드까지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개발자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주변의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라이브러리 쓰고 계신 거 소스 코드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요. 소스 코드를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그냥 갖다 써요. 물론 그냥 갖다 쓰는 게 좋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떠한 라이브러리는 월간 다운로드 수가 몇십, 몇백만, 누적 다운로드 수 몇 천만, 몇 억 건이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모든 정말 많은 개발자들이 검증하고 사용하고 있고 현재 사랑받는 코드는 도대체 어떻게 쓰여 있을까? 이 코드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대기업에 준해도 이 코드는 정말 좋은 코드라는 걸 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를테면 이럴 수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나보다 코드 잘 쓰는 사람이 없어.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쉬워요. 나보다 코드 잘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남의 코드를 좀 보고 싶은데 코드 보는 게 열려 있죠.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코드가 인터넷상에 그냥 디지털 쓰레기처럼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이 널브러져 있는 어마어마한 정교한 소스 코드를 사람들이 안 봅니다. 개발자들이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기 시작하면은 눈이 많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범용 코드가 너무 헤비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코드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좀 약간 변태적인 개발자분들이 있는데 자신이 쓰는 코드들을 모듈화해서 이제 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은 개인 회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면서 자신만의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일러플라이드 코드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유틸리티 함수들도 다 정돈돼 있고 그분의 규칙대로. 보통 이분들이 개발자미 대단합니다. 이분들 소스 코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들이 한국 곳곳에 숨어 계시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됐을까? 제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똑같이 어떻게 쓰는 게 도대체 코드를 잘 쓰는 거냐 이 고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도대체가 그러면은 어디서 그럼 여기가 한계인가? 이렇게 코드를 쓰는 게 한계인가? 더 좋아지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신만의 규칙을 갖고 모듈 관리하시고 그리고 또 오픈소스에서 오픈소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시는 프레임워크에 아마 다 오픈소스로 풀려있는 게 많을 텐데 그 소스 코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를테면 리액트 쓰시면 리액트 소스 코드, 리액트 오픈소스잖아요. 리액트 소스 코드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이 리액트를 보는 시야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SPA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있냐, 뭐 메모리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 동작의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 이런 거 사실 굉장히 헤비한 양일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큰 프로젝트 보시는 것보다는 작은 모듈들, 정말 작은 모듈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실 수만 있다면 그 모듈을 좀 개선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온라인에 있는 온갖 대형 프로젝트들에 여러분의 그 이름이 그 오픈소스에 기여한 사람 목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